저 28살 남자, 상대방 27살 여자입니다. 시온님 강의를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된 게 많아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어요. 연애는 2달하고 헤어져서 뭔가 길게 적을 만한 게 없네요.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건 지역 오픈 카톡 모임에서 알게 됐고 친해지는데 4달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술 마신 적이 있는데 서로 호감이 있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하고 2번째 만남에 제가 고백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엄청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해서 많이 잘해줬던 게 기억납니다. 여자친구는 밤마다 꼭 통화해주는 걸 좋아했고 연락해주는 걸 좋아해서 제가 많이 맞춰줬어요. 작년 8월에 연애해서 작년 10월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원인이라고 한다면 저의 질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귀고 나서도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된 지인들이 있다 보니 오픈 카톡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남자가 한 명 제 여친에게 남자라면 누가 봐도 알만한 들이대는 행동을 하는데도 여친이 제대로 선을 긋고 대처하지 않아서 제가 제대로 선 그어달라고 했더니 그땐 여친이 알았다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여친은 서로 그 남자와 플러팅을 하고 있길래 제가 화가 나서 오픈 카톡방을 나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친은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고 구냐고 나 때문에 나간 거냐 했고 제가 너 때문에 나간 걸 아는 거라면 너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랬더니 여친은 갑자기 울면서 시간을 갖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시간 가질 필요도 없고 홧김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틀 뒤 다시 연락을 했는데 저랑 만나기 싫다고 거절했어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제가 어떤 이성을 1대1로 만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해 예전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연애에서 사실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은 이성이랑 1대1로 만나는 건 내 허락을 맡아야 된다. 여행 가는 거 내 허락 맡아야 된다. 최소한 우리 서로 신뢰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의 기준만 가지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친이라든지 여친이 다른 이성하고 뭐 나 몰래 연락을 해. 아마도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실 게 과연 이게 하지 말라고 해서 될 일이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이게? 나 만나달라고 화내고 애원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매력적인가? 뭐 내가 질투가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 끊으라고 했다고 쳐보죠. 몰래 연락하는 건 그럼 어쩔 건데요? 막을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어차피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만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의 관계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괜히 스스로 여러분이 불안하게 행동을 해서 여러분의 집착으로 인해 어차피 안 될 관계를 오히려 더 붙여놓게 만든다거나 매력이 떨어져서 실랑이를 하고 차이게 된다거나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죠.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훨씬 매력 있는 존재라 내 연인이 상대방에게 가게 된다면 사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좋든 싫든. 아까 말했듯이 나 만나달라고 애원할 겁니까? 뭐 화낼 겁니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막 다른 사람한테 야 귀엽다는 말 좀 하지 마라. 플러팅 내뱉지 마라. 이런 거 연인한테 되게 잔소리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매력을 깎아먹는 행동이고 여러분 연인을 불신하는 행동이고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연인을 믿어줘야 되고 내가 나 스스로 내 자신한테 자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의심을 하고 집착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잖아요. 뭐 마음은 어느 정도 제가 공감은 하겠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차이고 나셔서 뭐 거의 2주 동안 매달리셨는데 그러다가 제 유튜브를 접하게 됐고 재접근하게 됐다고 하시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또 고민이라서 상담 주신 것 같아요. 1월 달에 재접근하셨고 잘 지내냐는 말에 한 이틀간 연락이 없다가 무슨 일이야? 라고 이틀 만에 답장이 와서 새해 복 많이 받고 생각나서 연락해봤다 라고 얘기하니 응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히읗히읗 이렇게 와서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 했더니 그냥 요즘 취업 준비 때문에 공부하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어느 정도 티키타카 하고 난 뒤에 일주일 정도 뒤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대화도 잘 통했고요. 기분 좋게 데이트가 끝났어요. 그 뒤로 오히려 전 여친이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뒤로 전 여친에게 새벽에 전화가 자주 왔고 2시간 이상 거의 맨날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데이트를 하고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는데 저한테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팔짱을 낀다든지 스킨십을 많이 했어요.
서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제 중요 부위를 터치한다거나 뽀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뒤로 데이트 잘 끝나고 나서 제가 바빠서 2주 정도 뒤에 보자 하고 헤어졌는데 이틀 뒤에 전 여친에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이렇게 만날 때가 아닌 것 같다. 2주 뒤에 보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갑자기 카톡이 오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아니야 너랑 나랑은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또 쭉 매달린 또 내용 감정적으로 자 일단 사연은 뭐 여기서 거의 끝인데 작업 이렇게 망친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궁금해서 사연 분석을 주신 건데 제가 항상 기준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해오잖아요. 사람이라는 건요 학습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장난감이나 인형이 가지고 싶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자녀가 울고불고 떼를 쓴다고 생각해봐요. 마지못해서 여러분은 사주게 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학습을 가지게 될까요? 아, 내가 울고 떼를 쓰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학습을 하고 나면 본능적으로 여러분에게 떼를 쓰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게 돼요. 이 사연을 들여다보면 마치 헤어진 원인이 질투해서 그런 거다. 간단히 생각하면 뭐 문제 발단이 된 건 그게 맞거든요. 근데 2달 만에 여성이 저런 행동을 하고 금방 관계를 포기하게 됐다는 거는 그럴 만한 상황이 있어서요. 2달 만에 뭐 질투 때문에 헤어졌다?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저게 문제라서 헤어졌다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이 내담자의 행동 태도를 보면 일대기가 그려지잖아요. 굉장히 호구 같은 행동을 많이 하고 여자친구 눈치라든지 비위를 맞춰주는 행동을 많이 해왔을 걸로 예상되기도 하고 뭔가 행동에 대한 책임보다는 감정적으로만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에 또 후회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바라는 이런 되게 미성숙한 행동들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흐르고 떨어져 있으면 예전에 각인되었던 프레임을 다시 각인시키게 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전엔 이런 사람이었어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갑자기 만나다 보니 이제 얘가 좀 변했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재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면 어때요? 내담자님은 전과 같이 똑같아요. 좀 감정이 차분히 가라앉았다는 걸 빼고는 다 똑같아.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여전히 기준 없이 새벽마다 전화를 다 받아주고 앉아있고 소중이를 만져도 좋다고 실실거리고 뽀뽀하고 여전히 이 여자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남자로 다시 재각인된 거죠. 남성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거야. 얘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좀 선 넘게 행동한다거나 내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쟤만 너무 원하다 보니까 그런 선을 넘나들던 말던 신경을 안 써.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에게 우리 내담자님은 똑같은 거야. 전에 만났던 그 내담자랑 똑같아. 그럼 이 여성은 무슨 기분이 들까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란 확신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여성도 감정적으로 술 먹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술 깨고 정신 차린 거예요. 얘 만나봐야 어차피 전하고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다. 내면 세계에서 판단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자기 행동에 현타가 오고 후회가 되다 보니까 불편하고 우리 다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오히려 이 여성이 브레이크를 건 거죠. 거기서 내담자는 이 여자가 밀어내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또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는 걸 또다시 보여주는 행동을 하게 된 거고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요,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얘가 선을 넘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좋아할 것 같죠. 맨 처음엔 좋을 수도 있겠지.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이 사연은 재회잖아요. 이미 겪어본 여자란 말이에요. 사귀고 싶겠냐고. 그래놓고 저한테 자기가 많이 변했다고 써놓은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 여자도 똑같이 느꼈으니까 밀어낸 겁니다. 최소한 우리 불편하니까 뭐 보던 거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연락 받았으면 거기에다 대고 감정적으로 행동은 안 하시고 와야 제가 뭘 도와드리죠. 또 매달리고 또 망쳐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제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오면 공백기 가지라는 말밖에 저는 못 해줘요. 그래도 제대로 된 원인은 이제 아셨으니까 그 원인을 먼저 개선 안 하면 저 여성한테는 작업이 안 될 거라는 공부도
될 거라고는 생각해요. 일단 공백기 가지시고요. 일단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 사연은 그냥 매력이 없어서 차인 거고 여전히 매력이 없어서 제가 안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질문사항은 더 없으니 사연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